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이제 면접고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 여러분, 삼성자수성가의 김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즉 재시문 기반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전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모든 고려대학교의 재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다 어쨌든 통용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제가 이전 강의에서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똑같이 이제 특징들, 그리고 그 특징들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에 비해서 약간의 제시문들이 나옵니다. 약간의 제시문들이 나오는데, 그 제시문들 자체가 두 가지 형태의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시사 이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서 제시문. 교과서 제시문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이런 형태의 이제 교과서에서 주로 이제 제시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사 문제와 교과서에 대한 개념 문제,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기출문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시문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하시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준비 시간 20분, 면접 시간 10분 정도 주어집니다. 10분 정도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제시문 기반 면접 플러스 여러분들의 인성 면접, 즉 학생부 기반 면접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10분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문제 유형인데, 일단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비교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교라는 거는 가와 나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하라, 관점을 비교하라 형태의 제시문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시사 이슈를 적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개념이나 현상이나 관점에 대해서 시사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안 제시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작년도 기준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작년도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교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긍정 또는 부정, 아니면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 또는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 가 또는 나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사항은 그냥 단순하게 요약이 아니라 제시문의 관점, 특정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지점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어떠한 지점 때문에 긍정적이다, 어떠한 지점 때문에 부정적이다 라는 형태의 비교 지점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가나다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상황, 나의 시사 이슈에 대해서 말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시사 이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A라는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아니면 A이다,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관점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주장, 근거, 이유,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근데 그러면 주장, 근거, 이유 형태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라고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보시면은 설명 나와 있으니까 꼭 같이 봐주세요.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안 제시입니다. 대안 제시 같은 경우는 가부터 라를 고려하여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평등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라는 형태의 이런 대안 제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대안 제시할 때는 물론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가르쳤지만 크게 딱 두 가지의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냐 사회냐. 개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즉 인식의 문제를 의미하고요. 사회라고 하면은 구조의 문제, 제도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노트 테이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주의할 점,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뭐 인식을 제고하자, 아니면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자. 자, 이러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누구나 다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변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인식을 제고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청소년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식을 어떻게 제고를 할 거냐, 또는 어떠한 청소년의 인식을 제고할 거냐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육아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 경단녀에 대해서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도다 그러면은 특정한 제도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형태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칭을 해서 말씀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 제시문 기반 면접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가 있겠지만 거의 명확한 답과 명확한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설령 답은 없더라도 채점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족을 시켜가지고 말을 해줘야 이제 면접 전형을 잘 보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에 대해서 다뤘고요. 일반 전형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해서 다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물론 고려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를 둘 다 보신 학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전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씩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채점 기준이나 출제 포인트도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잘 그 대학교의 출제 기준과 포인트들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고려대학교에 대해서는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이제 다른 강의들, 다른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